벌써 12월 31일이네. 올해도 혼자구나. 다들 바쁘겠지. 보고 싶구나.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2월 31일 저녁 6시, 정우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곳곳에서 불이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녁 준비를 하는 집,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집, TV 소리가 새어나오는 집들이 하나둘 빛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집 거실은 유독 어두웠어요. 형광등을 켜지 않은 채로 두었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있는 편이 마음이 더 편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에는 12월 31일이라는 숫자가 빨간 글씨로 표시되어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내가 벌써 새 달력으로 바꿔놨을 겁니다. 내년에는 뭐 좋은 일 있을까요? 하며 웃던 목소리가 문득 떠올랐어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연말이란 그저 숫자일 뿐이었습니다. 특별한 의미도 기대할 만한 내일도 없는 날짜였어요. 정우는 올해로 71살이었습니다. 중소기업 인사팀에서 35년을 일하고 6년 전 퇴직했어요. 퇴직금으로 대출을 갚고 나니 남은 건 국민연금과 이 작은 아파트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와 둘이 조용히 살 수 있으면 충분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가 퇴직한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급성 췌장염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보름도 안 돼서 그는 홀로 남겨졌습니다.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부엌에서 김치찌개를 끓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하고 부르는 목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내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혼자라는 것을 말이에요. 그 뒤로 정우의 하루는 점점 더 짧아졌습니다. 아침 7시에 일어나 간단히 식사를 하고 동네를 산책하고 오후엔 TV를 보거나 낮잠을 자고 저녁을 먹고 잠드는 일상이었어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창밖에서는 폭죽 소리가 터졌어요.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며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시선을 거두고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연말 특집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출연자들이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소리가 귓가에 거슬렸습니다. 그는 볼륨을 낮췄어요. 무음으로 해도 좋았지만 그러면 집이 너무 조용해질 것 같았습니다. 적당히 소리가 들리는 정도로 두고 그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밖에서는 사람들이 연말을 즐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에게 연말은 그저 외로움을 확인하는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5년이 넘었지만 아이는 아직 없었습니다. 전화는 가끔 왔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어요. 아버지, 잘 지내세요? 하는 짧은 안부였습니다. 정우는 늘 그래, 잘 지낸다. 하고 대답했어요. 더 이상 말을 이어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아들도 바쁘고 자신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는 천천히 일어나 냉장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형광등 불빛이 얼굴을 비췄어요. 냉장고 안에는 김치, 두부, 계란, 그리고 어제 사온 우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별로 먹고 싶은 게 없었어요. 하지만 저녁은 먹어야 했습니다. 안 먹으면 몸이 더 약해질 것 같았어요. 그는 냉장고 문을 닫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자꾸만 생각이 많아졌어요. 아내와 함께했던 연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아내는 연말이 되면 꼭 떡국을 끓였어요. 내년에도 건강하게 지내야지요.
하며 웃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날들이 영원히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아내도 웃음도 따뜻한 말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김정우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결혼사진, 오래된 액자 속 가족사진, 아들이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이 그대로 있었어요.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예전 같지 않았어요. 그는 외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이대로 집에 있으면 더 힘들 것 같았어요. 밖에 나가서 걷는 편이 나을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문득 휴대폰이 눈에 들어왔어요. 탁자 위에 놓인 채로 화면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연락이 올까 싶어 확인했지만 새 메시지는 없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복도에는 이웃집에서 흘러나오는 음식 냄새가 가득했어요. 누군가는 고기를 굽고 있었고 누군가는 찌개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연말 저녁 모두가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함께할 사람이 없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 1층 버튼을 눌렀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머리가 많이 휘어진 게 보였습니다.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싶었습니다. 그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찬 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하늘은 어두웠고 가로등 불빛이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폭죽 소리가 또 한 번 터졌어요. 연말을 축하하는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그 소리는 낯설기만 했어요. 정우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하지 않았어요. 그저 걷고 싶었습니다. 집에 혼자 남아있는 것보다는 밖을 걷는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정우는 동네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익숙한 길이었어요. 매일 산책하던 코스였습니다. 슈퍼마켓, 약국, 작은 공원이 차례로 지나갔어요. 하지만 오늘은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연말 저녁이라 그런지 거리에 사람들이 많았어요. 가족 단위로 걷는 사람들, 손을 잡은 연인들, 친구들끼리 모여 웃는 무리들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그는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연했어요. 집으로 돌아가기는 싫었고 그렇다고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보내고 싶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고 싶었습니다. 그때 작은 식당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행복식당이라는 간판이 달려 있었습니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김정우는 그 식당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그러자 문득 떠올랐어요. 몇 년 전 아내와 함께 이 앞을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기 식당 새로 생겼네요. 한번 가볼까요? 아내가 말했었어요. 하지만 정우는 다음에 가지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그는 혼자 이 길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그 식당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오늘은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몰랐어요. 그저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식당 안은 생각보다 작았어요. 테이블이 대여섯 개 정도 있었고 절반쯤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주방 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앞치마를 두른 채 나왔어요. 혼자세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정우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세요. 주인은 구석 자리를 가리켰어요. 창가 옆 작은 테이블이었습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앉았습니다. 메뉴판을 건네받았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제육볶음, 불고기 같은 평범한 메뉴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뭘 드릴까요? 주인이 물었어요. 정우는 잠깐 망설였습니다. 김치찌개 주세요. 네, 금방 나옵니다. 주인은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웃으며 걷는 사람들, 서두르는 사람들, 누군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어요. 목적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그저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식당 안에서는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옆 테이블에 앉은 가족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 맛있어요. 어린 여자아이가 말했어요. 그래, 많이 먹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엄마, 내년에는 제주도 가요. 그래, 여름에 가자. 엄마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정우는 시선을 돌렸어요. 그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함께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게 언제였을까요? 기억이 가물가물했어요. 아들이 초등학생이었을 때쯤일까요? 아니면 더 어렸을 때였을까요?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김치찌개가 나왔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주인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밥과 반찬도 함께 놓였습니다. 김치, 콩나물, 시금치 무침이 작은 접시에 담겨 있었어요. 정갈했습니다. 아내가 차려주던 밥상이 떠올랐어요. 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떠먹지 못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요. 손에 든 숟가락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김치찌개를 바라봤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이 마음까지 닿지 않았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아이가 무언가 재미있는 말을 한 모양이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웃고 있었어요. 김정우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김치를 집어 입에 넣었어요. 씹었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뭔가를 씹고 있다는 느낌만 들었어요. 그는 밥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고 삼켰어요. 그리고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마셨습니다. 뜨거웠지만 목으로 넘어갔어요. 그렇게 한참을 먹었습니다. 아니, 먹는 흉내를 냈다고 해야 맞을 거예요. 음식을 입에 넣고 씹고 삼키는 동작을 반복했지만 제대로 먹고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문득 아내와 함께했던 연말들이 떠올랐어요. 결혼 초에는 집에서 둘이 조촐하게 송년회를 했습니다. 아내가 음식을 준비했어요. 떡국, 갈비찜,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여보, 맛있게 먹어요. 아내는 웃으며 말했어요. 정우는 맛있네.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전부였어요. 더 많은 말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뒤로는 연말이 더 분주해졌어요. 아내는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고 정우는 회사 송년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보, 오늘 송년회 있죠? 아내가 물었어요. 응, 늦을 것 같아. 괜찮아요. 조심히 다녀와요. 아내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우는 그 말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아내가 이해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아내는 외로웠을 거예요. 연말에도 혼자 아이를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TV를 보며 새해를 맞이했을 거예요. 옆에는 잠든 아이만 있었을 겁니다. 정우는 그 모습을 상상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왜 아내의 외로움을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바쁘다는 이유로 미뤘던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다음에 해요. 나중에 가요. 주말에는 피곤해서요.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을까요? 아내는 늘 괜찮아요. 하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말 괜찮았을까요? 아니었을 거예요. 그저 참았을 뿐이었습니다. 김정우가 힘들까봐 남편을 배려해서 참았을 겁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먹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말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쌓여 올라왔어요. 미안함, 후회,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식당 안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그릇 부딪는 소리, 음식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정호에게는 낯설게 느껴졌어요. 이 따뜻함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은 이 공간에 속하지 않는 사람 같았어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어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다시 바라봤어요. 거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모두 어딘가로 가고 있었어요. 가족에게로, 친구에게로,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신에게는 갈 곳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도 혼자였고, 여기에 있어도 혼자였습니다. 어디에 있든 변하지 않는 사실이었어요. 김정우는 다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먹어야 했어요. 배가 고팠으니까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한 숟가락씩 억지로 삼키며 먹었어요. 외로움이 서서히 표면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어요. 이 연말 저녁 그는 자신이 얼마나 혼자인지 깨닫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젓가락을 든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하얀 쌀밥도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맛있게 먹었을 음식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지만 씹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그는 천천히 밥을 삼키고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가족들이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올해도 수고 많았어. 내년에는 더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런 말들이 귓가에 스며들었어요. 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말들이 자신과는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자신에게는 그런 말을 건네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문득 아들 생각이 났어요. 오늘 하루 종일 아들에게서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도 없었어요. 정우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새 메시지는 없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바쁘겠지 하고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더 답답해졌어요. 아들 민수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결혼한 뒤로는 더 바빠졌어요. 명절에도 얼굴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작년 설날에도 회사 일이 있어서요. 라는 짧은 말과 함께 오지 못했어요. 김정우는 그때도 괜찮다, 일이 중요하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섭섭했어요. 아들이 자신을 멀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았어요. 자신이 아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어렸을 때
정호는 늘 바빴어요. 회사 일로 밤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습니다. 주말에도 골프 접대나 회식이 있었어요. 아들의 학교 행사에 간 기억이 손에 꼽았습니다. 운동회도 학예회도 대부분 아내가 혼자 갔어요. 괜찮아요. 당신은 돈이나 잘 벌어와요. 아내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 숨은 서운함을 김정호는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 눈치채지 않으려 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밥그릇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믿었습니다. 돈을 벌어 아들을 대학까지 보냈고 집도 마련했어요. 그게 아버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아들과 제대로 대화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어요. 아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꿈을 꾸는지, 무엇이 힘든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공부 열심히 해라. 대학 잘 가야 한다. 그런 말만 반복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아들과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장례식 때 민수는 울지 않았어요. 표정 없이 절차를 처리했습니다. 정호는 그 모습을 보며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들도 자신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뒤로 두 사람은 더 조용해졌습니다. 전화를 해도 네, 잘 지내요. 라는 짧은 대답뿐이었어요. 아버지도 건강 챙기세요. 그 말도 형식적으로 들렸습니다. 정호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어요. 그런데 목이 메었습니다. 음식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어요. 억지로 삼키려 했지만 기침이 나왔습니다. 그는 물을 마시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눈물이 흐르는 걸 누가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다들 바쁘겠지요. 그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모두 각자 살아가는 거지.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눈물이 밥그릇 위로 떨어졌어요.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작게 떨렸어요.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울었어요. 평생 가족을 책임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 혼자 앉아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들은 왜 연락하지 않는 걸까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왜 이렇게 혼자가 된 걸까요? 그 모든 질문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잘못한 게 아닐까, 자신이 부족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정호는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행히 아무도 자신을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었어요. 자신이 초라해 보여서였습니다. 이른이 넘은 나이에 식당 구석에서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그때 식당 주인이 다가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손님 괜찮으세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정호는 고개를 들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네, 괜찮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인은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 한 잔을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정호는 물잔을 바라봤습니다. 김이 올라오는 따뜻한 물이었어요.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이 조금 편해졌어요. 주인의 그 작은 배려가 마음을 조금 진정시켰습니다. 아무 말 없이 건넨 물 한 잔이 그 침묵이 오히려 큰 위로가 되었어요.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데
자신은 가족에게 무엇을 해줬을까요? 그는 다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눈물을 삼키며 음식을 삼켰습니다. 먹으면서도 생각은 계속 이어졌어요. 자신은 가족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들에게는 어떤 아버지였을까요? 아내에게는 어떤 남편이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없었어요. 아니, 답을 알고 있었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좋은 아버지도 좋은 남편도 아니었어요. 그저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정우는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정리하고 일어서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잠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탁자를 잡고 간신히 중심을 잡았어요. 나이가 들었다는 게 실감났습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지쳐 있었어요. 평생 쌓아온 자부심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을 책임졌다는 자부심, 가장으로서 역할을 다했다는 자부심이 모두 무너졌어요. 그는 천천히 계산대로 걸어갔습니다. 계산을 하며 주인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잘 먹었습니다. 주인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날씨가 추워요.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렸어요. 정우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식당을 나섰습니다. 큰 대화는 없었지만 그 짧은 교류가 마음을 조금 따뜻하게 했어요. 밖은 여전히 추웠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아까보다는 조금 견딜만 했어요. 그는 길을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니면 조금 더 걸어야 할까요? 어느 쪽이든 혼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 자신이 완전히 혼자는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식당 주인의 작은 친절이 그걸 알려줬어요. 정우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은 견뎌냈습니다. 내일은 어떨지 몰라도 오늘은 버텼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작은 희망의 단서를 발견했어요. 낯선 사람의 친절이 그에게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아들에게 먼저 연락을 해봐야겠다고요. 기다리기만 할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다가가야겠다고요. 정우는 식당 밖으로 나와 찬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눈물을 흘린 뒤라 그런지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무겁게 짓눌렀던 감정이 조금은 빠져나간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거리를 둘러봤어요. 가로등 아래로 사람들이 지나다녔습니다. 연인들, 가족들, 친구들이 함께 웃으며 걷고 있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부러워하거나 외로워했을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담담하게 바라볼 수 있었어요. 멀리서 캐럴이 들려왔습니다. 어느 가게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이었어요. 징글벨이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던 노래였어요. 크리스마스 때마다 흥얼거리며 집안을 돌아다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이 노래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지지 않아요? 아내는 그렇게 말하곤 했어요. 정우는 그때마다 그래요, 좋네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저 아내가 좋아하니까 맞장구를 쳤을 뿐이었습니다. 지금 그 노래를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아내와 함께 걷던 연말 밤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결혼 초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는 함께 시내를 걸었어요. 백화점 앞에 장식된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며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추운데도 웃으며 예쁘지요? 하고 물었어요. 김정우는 응, 예쁘네.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그게 전부였어요. 더 많은 말을 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뒤로는 함께 걷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정호는 일이 바빠졌고 아내는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연말에도 각자의 일로 바빴어요. 정호는 회사 송년회에 참석했고 아내는 집에서 아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괜찮아요. 당신은 일 열심히 하세요. 아내는 늘 그렇게 말했어요. 김정우는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내가 정말 괜찮다고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는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아내의 목소리에는 쓸쓸함이 담겨 있었어요. 괜찮아요. 라는 말 뒤에 숨은 외로움을 그때는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아내도 함께 걷고 싶었을 거예요. 함께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따뜻한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정호는 그걸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더 중요하다고 가족을 위해 돈을 버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정호는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몇 개 보였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에 선명하지는 않았지만 희미하게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별을 좋아했어요. 저 별들도 우리처럼 함께 있는 거겠지요? 하고 말하곤 했습니다. 정호는 그 말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별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의 말에 응답했을 뿐이었어요. 지금은 그 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함께 있다는 것, 곁에 있다는 것의 소중함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서로를 지켜본다는 것의 가치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김정호는 그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야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게 알아버렸어요.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이 아까보다 느렸어요. 급하게 갈 곳도 없었고 서두를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어요. 나는 가족에게 어떤 사람이었을까? 좋은 남편이었을까요? 좋은 아버지였을까요? 돈을 벌어다 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건 김정호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가족은 돈보다 더 많은 것을 필요로 했습니다. 함께하는 시간,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김정호는 그것들을 주지 못했습니다. 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수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을 때 정호는 회사 일로 시상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상 받았어요. 민수는 전화로 말했어요. 그래, 잘했다.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 정호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다음은 오지 않았어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자신의 일을 김정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점점 아버지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정호는 한숨을 내쉬었어요.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전해야 하는지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는지도 몰랐습니다.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피곤하다는 이유로 가족을 뒤로 미뤘어요. 그 결과가 지금의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식당 주인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물을 건네주던 그 작은 친절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그 침묵 속에 배려와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호는 가족에게도 그런 마음을 전했어야 했어요. 큰 말이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 사랑을 보여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늦었을까요?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정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을 켰어요. 여전히 새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섭섭함보다 결심이 앞섰어요. 아들에게 먼저 연락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는 건 의미가 없었어요.
자신이 먼저 다가가야 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해야 했어요. 내일 아침에 전화를 해야겠다고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다시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아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잘 지내니? 하고 물어야겠다고요. 그리고 미안하다. 라는 말도 해야 했어요. 뭐가 미안한지, 왜 미안한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아들은 알 거예요. 너무 늦은 사과일지 몰라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리고 고맙다. 라는 말도 해야 했어요. 지금까지 참아준 것에 대해, 이해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해야 했습니다. 정우는 집으로 향하는 길을 천천히 걸었어요. 마음이 조금 편해진 것 같았습니다. 여전히 외롭고 쓸쓸했지만 희망이 보였어요. 아주 작은 희망이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기대가 생겼어요. 관계는 끊어진 게 아니라 멈춰 있었을 뿐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다시 움직이면 되는 거였어요. 그는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보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확실한 희망이 생겼어요. 내일 아들에게 전화를 하겠다는 작은 결심이었습니다. 정우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작은 결심이 생긴 게 힘이 되었습니다. 내일 아들에게 전화를 하겠다고, 먼저 다가가겠다고 다짐했어요. 그 생각만으로도 조금 덜 외로웠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들어서자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놀이터 옆 벤치, 주차장, 가로등이 켜진 산책로가 보였습니다. 예전에 아내와 함께 걷던 길이었어요. 오늘도 산책할까요? 아내가 먼저 말을 꺼내곤 했습니다. 김정우는 피곤한데 다음에요. 하고 대답했어요. 그런 날이 많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가슴 한편이 아팠어요. 그때 주머니 속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진동이 느껴졌어요. 김정우는 걸음을 멈추고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민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순간 당황했어요. 하루 종일 기다렸던 전화가 지금 와서 온 겁니다. 손이 떨렸어요. 통화 버튼을 누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목소리로 받아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울렸습니다. 정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연락이 늦어서 죄송해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수가 다시 말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저녁은 드셨어요? 걱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김정우는 간신히 대답했어요. 응, 먹었다. 걱정 마라. 오늘 연말인데 연락도 못 드려서 정말 미안해요. 민수는 말을 이었습니다.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요. 그래도 전화는 드렸어야 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정우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들도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빠서 연락을 못했을 뿐이었어요. 자신을 잊은 게 아니었습니다. 정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아니야, 괜찮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바쁜 거 아는데 뭐. 그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어요. 전화해줘서 고맙다.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섭섭함도, 외로움도, 그리움도 모두 그 말 속에 있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좀 더 자주 연락드렸어야 했는데요. 죄송해요.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어요. 엄마 돌아가신 뒤로 아버지 혼자 계시는데 제가 신경을 못 썼어요. 김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볼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 민수가 다시 말했어요. 다음 주말에 집에 갈게요. 좀 늦었지만 설 명절 전에 한번 뵙고 싶어요. 아내도 같이 갈게요. 김정우는 놀랐어요. 오겠다고?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래, 정말 오는 거냐?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진작 갔어야 했는데. 아버지 좋아하시는 음식 만들어 갈게요. 김정우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래, 오너라. 짧게 대답했어요. 더 말하면 목이 메일 것 같았습니다. 기다릴게. 민수가 말했어요. 아버지,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담겨 있었어요. 연말 잘 보내세요. 김정우는 말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미안하다. 라는 말, 고맙다. 라는 말, 사랑한다. 라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간신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네, 아버지. 그래, 너도. 그게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 짧은 말 속에 모든 게 담겨 있었습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그는 휴대폰을 손에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온다고 했어요. 다음 주에 집에 온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보게 될 거예요. 김정우는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발걸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가슴속에 따뜻한 무언가가 퍼져나갔어요. 아들이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둠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어둠이 무겁지 않았어요. 김정우는 불을 켰습니다. 거실에 환한 빛이 퍼졌어요. 그는 외투를 벗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까와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같은 공간이지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아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웃고 있는 민수의 얼굴이 보였어요. 그때는 모두가 함께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많은 것이 변했어요.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어른이 되었고 자신은 늙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연결고리는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얇아졌을지 몰라도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우는 생각했어요. 아들이 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해야 할 것 같았어요. 미안하다. 라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함께하지 못해서 미안하다고요. 어색할 수도 있었어요. 평생 그런 말을 하지 않고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해야 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전해야 했어요. 그는 냉장고를 열어봤습니다. 김치, 두부, 계란이 그대로 있었어요. 내일은 장을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 재료를 사야 했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같은 것들을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좋아했던 음식들이었어요. 지금도 좋아할지는 모르겠지만 준비하고 싶었습니다. 정우는 달력을 바라봤어요. 12월 31일이 지나고 새해가 오면 달력을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새 달력을 사서 벽에 걸어야 했어요. 아내가 하던 일이었지만 이제는 자신이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달력에 아들이 오는 날을 표시해둬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잊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폭죽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연말을 축하하고 있었어요.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호도 이제 그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혼자지만 외롭지 않은 연말이었습니다. 상실만이 아닌 희망도 느낄 수 있는 연말이었어요. 연말은 더 이상 끝이 아니었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도 다시 시작될 수 있었어요. 늦었지만 불가능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호는 그걸 깨달았어요. 관계는 끊어진 게 아니라 멈춰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다시 움직이면 되는 거였어요. 그는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잘했어요. 아내가 웃으며 말하는 것 같았어요. 정호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응, 민수가 다음 주에 온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이제 괜찮을 것 같아.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정호의 마음은 어둡지 않았어요. 작은 빛이 그의 마음속에 켜져 있었습니다. 아들의 전화 한 통이 그 빛을 밝혔어요. 그 빛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내일을, 다음 주를, 그리고 새해를 기대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침실로 걸어갔습니다. 오늘은 편히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는 이불을 덮으며 생각했어요. 연말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노년의 외로움 속에서도 관계는 다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요. 조용하지만 따뜻한 희망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새해가 왔어요. 그리고 김정호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보낼 시간, 하지 못했던 말들을 나눌 시간이 있었어요. 늦었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을 기다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부탁드립니다.